자, 인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요, 8월 17일 토요일날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토요일날 영상 촬영하는 이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엔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수익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상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44%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평단에는 못 미칠 거예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의 평단이 지금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수익으로의 전환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해봐야 되고요. 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재료로 올라갈 것인가 미리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양. 자, 상승만 할 것인가, 상승과 하락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루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 지금 빠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많이 얘기들 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에 이번에 반기 보고서에서 그래도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기반이 된 뭐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지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의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기술적 반등 뭡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큰 하락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쉽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평단이 좀 지금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들 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까지 가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승이다. 자, 두 번째는 자, 실적이 잘 나왔다. 자,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정도 상승. 그러니까 1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잖아요. 9만원짜리가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35만원을 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자, 22만원을 깨고 내려가다가도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주면서 39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줬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뭐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됐다고 한들 실적만으로 이 구간에 가는 거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9만원에서 35만원 단기적으로 4% 상승을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었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상승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었던 이 이유에 부합한 상승이 이게 그 상승의 시작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영상 찍냐 이런 말이 요즘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캠 영상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엔캠체 프로라고 여러분들 검색만 좀 하시더라도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찍었었고요. 그럼 모든 구간을 함께 대응했다.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그리고 올라갈 때도 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승이 나와야지만 이게 진짜 상승이고 여러분들이 평단이 어디에 있던 간에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이다. 자, 저는요 1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엔캠이 가지고 있는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이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1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엔캠이라는 종목이 적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23년도에 올라갔었어야 됐다. 왜냐하면 24년도 들어서 결국에 뭡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엔캠의 상승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글로벌 1위가 되겠다. 내가 수혜를 볼 것이다. 최대 수혜자라는 이슈. 자, 이거를 호재로 작용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악재로 작용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던 데란 말이에요. 24년도 1월이. 왜냐하면 1월 달에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날에 법안을 폐지할 건데 그 법안이 바로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자국민 우선 정책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법안으로 글로벌 1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증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다. 빌리는 방식은 CB가 있고 BW가 있고 제3자 배정이 있겠지만 요거를 다 합치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근데 이 물량이 결국에 뭐다? 자,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7월에서 7월은 돼야지 나올 수가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물량들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 자 지금 또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서 상승과 하락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12 물량 그 다음에 BW 물량, 제3자 비중 물량을 자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최근에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거는 결국에 뭐 기어바이럴에서 나온 내용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반기회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 파생 상품 관련한 내용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겠지만 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엔캠의 상승의 원인을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결국에 올릴 수밖에 없는 세력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파생 상품 손실 거래 발생 요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300억 원에 넘는 손실이 났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엔 뭐다? 자 전환사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시비 때문에 얘네가 파생 상품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요. 전환사채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다?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 전환가액이 밑에 있어요.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실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장부상에는 기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입니다. 그만큼 시비 물량이 많다. 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자 반기 보고서가 이번에 새롭게 나옴으로써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정말 좀 많은 물량들이 이미 6월 30일 이전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결국에 세력들 7월 달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 시비가 전환된 시점이 언제예요? 7월은 돼야지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요, 1년 이상, 4년 동안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환 가는 기간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회차 물량 43만 주 중에 27만 주 전환이 됐다. 확인이 되고 지금 12회차 물량 161만 주 중에 얼마입니까? 97만 주 정도가 전환됐다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13회차 물량이 70만 주 중에 42만 주 정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28만 주가 남아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100만 주가 넘어요. 11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물량까지 어떻게 주가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력들이 앞에서 분명히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각 구간에 대한 수익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 반기 보고서에서 3월 31일 기준 이전에 전환이 되어 있는 물량만 좀 보더라도 자 BW 물량이 114만 주였고요. 그 다음에 제 3자 배정 물량이 얼마였습니까? 212만 주였어요. 합이 326만 주였다. 자, 요게 3월 31일 분기 보고서에 이미 전환이 된 물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물량과 지금 나오고 있는 12 물량이 주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얘네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엔캠 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얘네가 앞에서 326만 주 매도를 했다라면은 다시 올라가는데도 상승선에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팔지 않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내가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326만 주는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겠죠. 4월 8일에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4월에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면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팔았습니까? 안 팔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저는요 결정적인 이유다,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1일부터요 4월 마지막 날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걸 좀 확인해 보면은, 자, 기간에서 37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자, 연기금이나 금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기간 전체 물량과 기타 법인 물량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자, 약 43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4월 내내 올라가고 하락하고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었던 수량이 얼마입니까? 326만 주예요. 자, 이 43만 주 전부 다 세력의 물량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하지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43만 주를 전부 다 세력이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자, 이 상황에 대해서 326만 주에서 43만 주를 매도를 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엑시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포기를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얘네가 포기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어디까지 올려야지 앞에서 포기한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요, 여기서 얘네가 포기한 금액은 1조 3천억입니다. 예. 지금 326만 주를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 돈만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도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고, 얘네는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는데, 자, 왜 포기했을까요? 뒤에 나올 수 있는 10인 물량이 사실상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275만 주죠. 이거는 어쨌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5월까지는 기다려야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당시의 유동주식 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 중에 3분의 1이 넘어가는 이 326만 주였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한다, 주가는 어느 정도로 빠질까요? 전체 유동주식의 3분의 1이 매도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하락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러한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팔고 뒤에 추가적인 수익,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쨌든 바닥에서라도 매도를 한다라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매도하지 않고 하락으로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올리는 흐름 만들어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환되는 물량까지 한 번에 총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같이 매도할 것인가, 이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사실상 4월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물량 해봤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7월이에요. 내가 3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거 3개월 못 기다릴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엔캠은요, 증설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렸다고. 그냥 여러분들 1, 200억이 아니라 수천억대를 빌렸어요. 그러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3개월을 못 기다려서 여기서 단발성의 수익을 가지고 나간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물량까지 같이 매도를 하자. 예.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셨던 게, 12회차 물량. 예. 자, 275만 주 중에서도요, 가장 큰 12회차 물량 161만 주 중에 아까 얼마가 전환됐다고 했죠? 자, 97만 주 정도가 전환이 됐는데, 이 97만 주 중에 약 70만 주 정도가, 자, 장내 매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했어요. 장내 매도로 나와 이거 엑시트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페넥셀을 던졌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구간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얘네가, 자, 사실상 326만 주 팔지 않았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물량 11회차 물량, 자, 43만 주, 그 뒤에 나오는 물량 12회차 97만 주. 자, 43만 주 다 나왔다고 치고 이 97만 주 다 팔았다고 치더라도요, 사실상 이 97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 팔아봤자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결과적으로 얘네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했던 이유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니까. 자, 마지막에 97만 주 물량, 자, 70만 주가 아니라 전부 다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언제 나왔습니까? 자, 6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매도 생각을 해서요, 6월 17일 날 매도할 수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6월 19일 내 종가가 6월 17일 종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도 6월 17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종가 얼마입니까? 27만 6천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27만 6천 원 곱하기 앞에서 326만 주 남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신 물량 11회차 물량 5월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43만 주 그냥 다 팔았다고 치고요. 그 뒤에 나온 물량 97만 주 요것도 그냥 다 팔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66만 주인데 자 가장 큰 물량 97만 주 6월 17일 날 매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6월 17일 종가에 466만 주를 매도했다라면은 얘네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1조 2,800억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말했죠. 자 326만 주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조 3천억이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물량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내가 포기했던 수익보다 더 적은 금액을 챙기면서 엑시트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주가 방어를 위해서 326만 주를 팔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1, 2만 원에 팔더라도 어쨌든 1조 3천억보다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간도 더 써. 그리고 돈도 더 쓴 거나 마찬가지죠.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수익이 줄어든다? 자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요. 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는 좀 저울질을 해가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에서부터 자꾸 강조드려서 죄송하지만 1월 달부터 말씀드려왔어요. 자 9만 원에 샀어요. 올라갔을 때 사실상 2월에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뭐였습니까? 자, 오버슈팅이 나왔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7월에 전환되는 CB인데 예, 이게 지금 5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5개월 동안 상승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요 세력이 아니라 이 세력들을 자선단체라고 불러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수익 실현 물량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 개인들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4월에도요 고점을 높이면서 기대감은 상승을 시켜 놓았습니다만은 자 마찬가지로 3개월 내내 주가 상승 만들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주는 거고 자 비로소 7월에 임박해서야 가장 큰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왜? 결국에는 이제 이걸 끝으로 7월에 나올 수 있는 12일 끝으로 뒤에 나올 수 있는 추가 상장 물량 적어도 본인들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마지막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앞에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자 고점 정확하게 예상 못합니다. 31만 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죠. 자 팔았어요. 쪼개서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33만 원에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9만 3천 원이니까 9만 6천 원이니까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몇 배입니까? 예, 거의 400%에 가까운 수익 챙길 수가 있었고 주가 빠지는 거 우리는 미리 팔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사실상 더 이상 엔캠이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상승이었잖아요. 한 달 만에. 예, 그리고 빠졌기 때문에 자 엑시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샀다라는 거예요. 다 젖돈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왔었고요. 자,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승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 팔고 저점 잡고 팔고 저점 잡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가 받은 것보다 앞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수익을 제공해줬던 10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하는 대응. 이게 지금 달라진 거 없이 계속 해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매일매일 주가는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맨날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타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봤자요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욕밖에 못 들어요. 하지만 했던 거는 자 이러한 구간에서 항상 수익이 나온다라는 걸 암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타점을 잡았다라는 거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는 다 말씀드렸어. 다 공개를 했는데 자 이제는 좀 그게 좀 제한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시면은 앞에서는
제가 타점 잡고 같이 매수하고 그런 것들도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좋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자, 올라가는 추세를 완벽하게 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할 매도의 관점을 적용할 때는 어딘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예,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엑시트를 하기 직전에 우리가 완전히 매도하는 구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거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 상승만 하겠습니까? 상승만 하지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용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저와 함께 평단을 낮춰왔다. 이제 곧 수익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평단이 많이 위에 있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자, 추가적으로 비중 추가 없었기 때문에 평단이 고스란히 아직 위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 자, 30만 원 초반에 아직 계신 분들 많죠. 예, 제가 좀 평단을 종합해봤는데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은요 사실상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제가 아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는요, 자, 분할 매도의 관점 접근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거를 좀 세분화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추세 상단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현금이 생기죠. 그러면 그 현금을요, 자, 주가가 빠졌을 때 물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타점을 새롭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나는 원래 자리로만 오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함께 대응을 해왔고, 이제서야 우리가 진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상황 왔기 때문에, 자, 저는 달라진 거 없이 앞에서 했던 대응만 확실하게 따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 가져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해드렸던 대응, 자, 금액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수하셔야 됩니다. 또는 저는 매수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도 같이 말씀드려요. 어디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수익적인 부분에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자, 이유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유를 알고 모르고 대응하는 것이 진짜 천지 차이예요. 내가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결국에는 내가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다. 자,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해왔듯이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러한 문자, 자, 비용 발생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엔캠 엑시트를 하기 전에 매도할 때까지 저는 엔캠 주주분들 단 한 분의 낙오도 없이 함께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자, 엔캠만큼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대응 함께 하면서 내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지 수익이 발생이 되는가, 그리고 결국에 어디가 지금 이 상승의 고점이 될 것인가, 뭐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에 대비해서 더 큰 수익을 원하는 세력들이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따라가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러한 대응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은 전부 다 잡을 겁니다. 올라갔을 때 매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투자 종료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자는 겁니다. 수익 극대화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 잡고 가는 거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사고 몇 번 팔아야 된다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뭐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대응 결국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이다. 자, 저는요 지금 최고점, 자, 39만 4,500원에 계신 분도요, 이 구간 이용만 하면은 수익 가져가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수익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자, 많이 계시다는 것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 대응하면요, 어려운 구간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단기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후에 시비가 전환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상승과 하락을 이용하는 이러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대응 함께 하시기 원한다,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주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엔캠 근래에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주말인데 엔캠 여러분들 못 올라가서 좀 편하게 쉬지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자, 편하게 쉬세요. 여러분들 월요일도 우리 자, 기대감으로 대응합시다. 일화를 이제는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좀 방심하면 또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에서 자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온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더 못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90%가 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수급의 이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유연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제가 정확하게 엔캠 4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대응하면서 우리 엔캠 수익 최대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난방병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또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 콧물이 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몸조리 잘 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